예, 오늘은 예분사주 제15 핵심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주로 좌우 쌍폭격하고 그 다음에 사주가 같은데 왜 살아가는 것이 서로 다르냐 이런 문제도 한번 짚어보고,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통의 사주 분석을 통해서 같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반적으로 그런 의심이 들죠. 근데 왜 사주팔자가 똑같은데 이 사람하고 저 사람이 다르냐? 어떤 사람은 뭐 대통령이 되고 어떤 사람은 거지로 살게 되고, 왜 그런 현상이 생기니까 사주가 이게 전혀 맞지 않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도 가질 수 있어요, 여기서. 근데 이것이 사주 결과가 똑같이 안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가 이제 태어날 때 천상에서 내려올 때는 그 주인공한테, 즉 주인공이라는 것은 본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니까 왕과 같이 생각하세요. 주인공한테 7명의 신하를 같이 이렇게 대동시켜서, 즉 다시 말해서 지상에서 잘 보필하면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같이 이렇게 이제 내려보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다면은 똑같은 신하, 즉 그 사주에 맞는 신하들을 다 대동해서 내려보내는데 왜 그렇게 서로 달라지느냐 하면은, 그것은 그 본신이 신하들의 그 성격을 또 능력을 잘 판단을 못해서, 그러니까 능력이 자기하고 맞지 않는 능력이 신하한테 전권을 준다든가, 전혀 의외의 곳에 그 권력을 행사하게끔 준다든가, 이런 현상이 생기게 되면은 그 신하는 그 일을 할 줄 모르는데 그런 엉뚱한 일을 시키니까 하질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공할 수가 없다, 그런 결론이 생기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니까 이 사주를 공부하고 사주를 본다는 그 결과는 어떤 신하, 즉 여기서 얘기하는 육친을 얘기하는데, 그 육친이 무언가를 잘 판단해서 자기가 갖고 있는 육친이 무엇이 있느냐, 즉 쉽게 말해서 자기가 거느리고 있는 신하가 어떤 능력을 가진 신하가 어디에 있고 그 신하가 어떤 일을 잘 할 수 있는가를 잘 판단해 가지고 그쪽의 신하한테 어떤 일, 자기에 맞는, 자기가 잘 수행할 수 있는 그런 맞는 업무를 시켜서 할 수 있게 하면은 반드시 실수 없이 하게 되니까 크게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육친을 잘 판단해서 그 육친이 어느 위치에 있는가를 또 판단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육친이 가리키는 대로 그 육친한테 일을 시켜서 본인을 잘 보필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면은 반드시 사주에 써 있는 대로 성공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이 경우는 여기 자가 있는데 본신은 경이죠. 경이라는 건 금을 얘기한 건데, 금이라는 것은 색깔로 말하면 백색, 흰색을 얘기한 거고, 그래서 성정을 말하면 수호지심을 갖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고, 또 일반적으로 성정이 수호지심이면서 의리하고 결단력을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금으로 된 사람은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는 걸 생각하시고, 자, 여기에 이제 원령에 물을 갖고 있으니까 금생수에서 상관이 됐죠. 그렇다면 상관이라는 그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은 항상 총명하다. 그래서 그 언변이 좋고, 그래서 이제 유경이라든가 학계 이런 데도 능력이 좋고, 이런 것을 상관이라고 한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 자가 월에 있기 때문에 큰 힘을 발휘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렇다면 이 자에 대한 육친이 어떤 역할을 잘할 수 있냐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총명하다, 머리가 두뇌가 좀 다른 사람에 비해서 명석하다, 그런 얘기가 되고, 언변이 좋다, 이런 얘기가 되니까
그런 업무를 잘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의미 자체로. 그러니까 그런 일을 시키면은 잘하겠죠. 그래서 그런 내용을 일단은 판별해 놨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간에 보면 화가, 불이 있어요. 병화가. 화극금에서 이것을 편관이라고 하는데, 즉 우리말로 쉽게 말해서 온다 이런 말을 하는데, 이것이 간에 지금 간에 나타나 있어요. 이쪽 편으로. 간이라는 거는 꽃을 얘기하는 거니까, 꽃으로 말한다면 줄기가 있고 뿌리가 있고 꽃이 있는데, 꽃으로 나타났다는 것은 그 업무를 수행을 잘할 수 있다, 그런 의미가 내포된 거예요.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원령에 있는 것이 힘이 강하고 제일 강하고, 그 다음에 꽃으로 나타난 것은 그것을 의미를 나타낸 거기 때문에 이것이 빛난다고 봐야 돼요. 꽃으로 나타난 것이. 그러니까 편관이란 것이 뭐냐, 편관이 꽃으로 나타났으니까 편관이란 것이 잘 나타날 것이다, 그런 의미죠. 그 편관을 가진 신하가 그 역할을 하면은 잘 나타내 줄 수 있다, 그런 얘기가 된 거예요. 여기서. 그 다음 편관이 할 수 있는 역할은 어떤 일을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여기다 좀 요약을 해봤어요. 편관이라는 경우에는 어떤 일을 하면 좋겠느냐, 잘 할 수 있겠느냐, 그런 얘기죠. 그래서 편관이라는 의미를 부여했을 때는 주로 공무원도 좋고, 그 다음에 법관이죠. 또 검찰, 군인, 경찰 이런 쪽에서 재능을 잘 나타내는 육친이라는 거죠. 이런 것을 잘 나타내는 육친이, 그런 걸 잘 나타내는 육친이 꽃으로 나타나 있으니까 분명히 이런 쪽에 일을 하게 되면은 성공이 빨리 올 것이다, 분명한 성공이 보탬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 사조에서 볼 때는 그 신하들이 어떤 신하가 제일 눈에 잘 띄느냐 하면은 요거 상관하고 편관이 눈에 잘 띄죠. 그러니까 요 신하들이 일을 시키면은 그 일을 잘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 다음 이제 자가 두 개인데 상관이 두 개니까 그런 역할을 굉장히 잘하겠죠. 자가 두 개고 운에서 보니까 오가 왔어. 이렇게 원래 자하고 오는 한 개씩만 나면 충이라고 해서 나쁘게 보죠, 여기서. 그렇지만은 자가 두 개가 있고 오가 한 개가 있을 때는 충을 이미 넘었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것을. 그래서 이런 것을 자오 쌍폭격이라고 하는데, 자가 두 개고 오가 하나든, 또는 오가 두 개고 자가 두 개든, 또는 오가 두 개고 자가 한 개든, 이렇게 될 때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는 이걸 충으로 보지 않고 수와 기재라고 해서 물과 불이 만난 것이 이미 그 경지를 넘었다, 그래가지고 제자라고 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제자라는 것은 임금의 처소를 얘기한 거예요. 그렇다면은 임금의 처소를 사조 안에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이 본신은, 주인공은, 왕은 이 제자에 해당되는 임금의 자리에 앉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운이 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 운이 온 그 나이를 보면은 63세가 돼서 그런 것이 요 오운에 되죠. 어떻게 대운은 따지냐 하면은 56세부터 시작인데, 갑이라는 간이 5년을 담당하고, 그 다음에 오라는 지지의 운이 5년을 담당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해를 따져보면은 63세가 여기 오운에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운에 왔을 때 이런 그 임금의 의자가 생기니까 아주 좋은 그런 운을 맞이하게 된다, 그런 얘기죠. 또 한 가지는 갑하고 오가 이렇게 있을 때 두 개가 서로 어떤 관계인가도 봐야 돼요, 여기서. 이때는 서로 상생관계이다, 목생하니까. 그래서 상생관계가 되니까 오의 힘이 강해졌죠, 여기서. 즉, 이 좌우쌍폭경의 힘이 강하게 나타난다, 정확하게 나타날 것이다 하고 예측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 각각의 육친이 무언가를 잘 판단하면은 그 사람이 몇 세에 어떤 일이 올 것인가를 예측할 수가 있죠. 그 예측을 했다면 그대로 밀고 나가면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예,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